여러분,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금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내일 당장 IMF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투자할 때 현금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투자 대기 중인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는 CMA나 RP에 현금을 그냥 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자는 나왔는데, 이제 고금리 시대를 접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예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전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보시죠. 현재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입니다. 바로 예금, 파킹, RP 조합입니다.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주차를 해놨다가 달러가 쌀 때마다 달러를 사가지고 RP로 보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RP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투자를 하는 그런 루트입니다. 참 깔끔하죠? 첫 번째, 예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 갈아타야 할까요? 이미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막 고금리 예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해지해야 될지 말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3%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5%짜리 예금 상품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합니다. 기존 3% 예금이 A, 새로 갈아타려고 하는 5% 예금이 B라고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건 A와 B의 1년치 이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A의 1년치 이자와 새로 갈아탈 B의 6개월치에 대한 이자에 A의 중도해지 이자를 더한 값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를 치고 예금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기존 예금인 A, 예치금액 1000만 원, 예금 기간 1년, 이자율 3%로 했더니 수령액이 1025만 3,8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갈아탈 예금 B, 예치금액 똑같이 1000만원, 예금 기간은 1년이 아니라 A 예금 잔여 기간인 6개월, 이자율 5% 했더니 1021만 1,5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기존 예금 A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3%짜리 정기 예금이 없기 때문에 해지 이자가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에다가 8,000원을 더하면 1,021만 9,500원이네요. 그래봤자 A보다 적습니다. 이런 경우 이율이 높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현재 예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년 이하로 가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 상품이 유리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금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어플인데요. 물론 네이버에 예금 그냥 검색만 해도 금리 비교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좋은 점이 가입 없이 이 어플에서 비대면 상품이 가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예금 막 갈아타느냐고 20일 거래 제한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전용 계좌라 표시된 상품에서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예금이 가장 매력적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파킹 통장. 파킹 통장 말 그대로 잠깐 주차해 놓는 통장입니다. 예금은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묶이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예금과는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 상품인데요. 여기에다가 원화를 주차해 뒀다가 달러가 쌀 때마다 달러 매수를 해서 RP 통장으로 이동합니다. 파킹 통장은 제가 미리 비교를 해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나 토스보다 저축은행 쪽 이율이 훨씬 더 좋네요. 저축은행 상품들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상품만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도랑 이율을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이 정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달러 RP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대기실입니다. 달러가 쌀 때마다 RP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루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러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달러가 쌀 때 미리 사라는 말은 미국 주식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미리 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해외여행을 우리가 갈 때 한 달 전에 비행기표를 알아보면 상당히 비싸죠. 한 1년 전, 2년 전에 미리 살 수 있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쌉니다. 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달러도 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달러가 좀 안정기를 접어들었을 때 달러를 미리 사서 나중에 미국 주식에 이용하는 거죠. 미리 환전을 해놓지 않고 막판에 가서 환전을 하려니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달러 RP는 증권사별 금리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투자할 때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RP를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금, 파킹, 달러 RP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조합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만약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제가 또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든 금융위기가 오든 상황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투자고요. 더 정확히는 시장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부자가 될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예금이나 파킹 통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1%, 2% 비싼 거에 너무 열중하는 것보다 큰 틀을 이해하시고 예적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투자는 필수라는 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이 쌀 때마다 미리미리 매수를 해서 더 강한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